정부가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등 글로벌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여기에 삼성과 SK는 내년에도 AI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다만 글로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TSMC와 엔비디아의 AI 협력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사용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AI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12월 6일 금요일 마켓나우 1부는 이슈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박정식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박정식 파트너가 준비하신 게 AI 반도체 관련된 얘기네요. 네.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좀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예. 일단 이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로봇 AI 기술 투자에 이제 나서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측면도 있고요. 또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내년도 인사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공략에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 역량까지 총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특히 이제 이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이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이 되었습니다. 예, 그랬죠. 얼마 전에 기사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칩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생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 기업의 이제 기업 가치가 무려 이제 1조 3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이제 추격 대상으로 삼고 엔비디아 AI 칩을 대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을 통해서 리벨리온의 이 AI 칩을 생산을 하고 또 HBM3E 12단을 그 칩에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벨리온의 연말 양산 예정 AI 칩인 리벨에 HBM3E 12단 4개가 탑재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이제 HBM의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섹터가 좀 부각을 받자 이제 그 관련된 다른 섹터들까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장비 쪽에서는 이 칠러라는 장비가 부각을 받고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서 지금 냉각을 해주는 그런 이제 장비인데 이 장비에 이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 요즘에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액침 냉각까지도 이제 같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칠러 관련 장비, 즉 액침 냉각 장비를 만드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좀 존재할 것 같고 또 국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이제 자금을 1,300억 정도를 지원을 하면서 이 기술 역량을 좀 끌어올리고 또 거기에 이제 실증에는 180억 정도로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칠러가 이제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또 핵심 장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미세 패키징 기술력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도 현재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실리콘 기판보다 이제 미세 공정이 더욱더 쉽게 되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아무래도 차세대 이제 패키징 소재로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미 이제 SK 앱솔릭스가 미국 상무부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으로부터 이번에 1,400억 정도 보조금을 받았죠. 연구개발 보조금을.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유리기판 관련 섹터가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기술력 또한 3년 정도 앞서 있고 또 가장 빨리 내년 5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한번 우리가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련주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도 뭐 워낙에 좀 방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배 랭커.
네,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 또 여러 가지 세분화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HB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5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어제 국내 기업은 AI 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일부 종목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HBM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오버레이 계측 장비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 괜찮았고요. 4분기까지 마진율, 그러니까 많은 계약을 체결해서 영업이익률과 마진율이 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0%가량의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주가도 반응을 했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테크윙도 1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고요. 테스트 공정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HBSP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6%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27,9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HBSP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기업이죠. 다만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지금 최근에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YC는 8%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9,630원대의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코스닥 150에 지금 변경에 편입이 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3일 날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 너무나도 크고요. 다만 긍정적인 소식이 또 간밤에 들려졌었죠. SKC, 그러니까 자회사 앱솔릭스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또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확정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대외적인 이슈가 산재하는 가운데서도 기술력을 갖고 또 반도체 분야에서 그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내놓는다면은 보조금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섹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고민 뱅크 잘 들었습니다. 박 전문가님, AI 반도체 관련 종목 어제들 많이 올랐는데 어느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ISC를 이제 볼 건데요. 예. SK 계열의 이제 반도체 테스트 러버 소켓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HBM 관련 장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쪽 섹터에 전부 다 좀 엮여야 좀 긍정적인 상승력을 좀 보일 것 같아서 이 두 가지에 다 엮인 종목이 이제 ISC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HBM3E의 이 테스트 소켓을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납품을 이제 할 예정이고, 또 유리기판 테스트 소켓 와이더 G를 또 개발을 또 완료해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으로도 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와 그리고 유리기판 전부 다 지금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실적도 이제 전년에는 다소 좀 부진했지만 올해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온 것을 보면은 매출이 50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3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매출이 일단 53.1%나 증가가 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일단 흑자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제도 한 10% 정도 상승력이, 14% 정도 고가를 형성하면서 이제 상승력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소폭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55,500원 이하로 54,000원 정도까지 좀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7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우리 곽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에이징랜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앞에 이 키워드가 붙더라고요. 국내 유일의 TSMC 디자인 하우스 협력사. 이런
키워드가 붙는데 디자인 하우스가 뭐냐면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영역이 팹리스고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하는 영역이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고, 예. 그 사이에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파운드리에서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재설계를 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편곡 같은 거군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TSMC 향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상반기에 실적적으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적자 전환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다시금 이제 흑자 전환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는 관련 또 기대감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TSMC뿐만 아니라 LG랜드는 거의 주 고객사가 팹리스사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고객사를 한 70여 개 정도 팹리스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팹리스 시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대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만 쪽에도 R&D 센터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만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대만의 이지스테크라는 팹리스 기업과 같이 함께 AI 고성능 컴퓨팅 서버 칩을 같이 함께 공동 개발한다라는 관련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또 SK 하이닉스 향도 수혜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에서는 아무래도 좀 선두를 뺏기긴 했지만 CXL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 설계부터 양산까지 전 공정을 삼성전자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이런 공정을 이제 분리를 해서 지금 CXL 컨트롤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제가 파두라는 기업을 이제 가지고 오기도 했었는데 SSD 컨트롤러 SSD 컨트롤러 개발 이제 설계부터 이제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이 에이징랜드가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또 11월 달에 이 SK 하이닉스로부터 CXL 컨트롤러 제작에 대한 주문을 또 300억 원치 받은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SMC도 잡고 SK 하이닉스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이징랜드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도 많이 좋지 않고 업황 자체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어서 25,000원 구간대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 다시금 이제 반등으로 전환하는지 흐름 보시면서 저가 매수 나서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TSMC 디자인하우스 협력사라는 것도 그렇고 SK 하이닉스와 이제 CXL까지 차세대 이 기술까지 지금 협력을 한다니까 이런 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국내 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